자, 12번. 신성과주의. 투입 중심이 아니라 산출 또는 성과를 중심으로 한다. 자, 우리가 어떤 투입을 들여서 산출이 나오고 산출이 최종의 어떤 목표를 이제 달성하는 최종 성과를 내잖아요. 근데 50년대 옛날의 성과주의는 이쪽에 초점을 맞췄죠. 능률이요, 능률. 그러나 신성과주의는 이쪽에 초점을 맞췄죠. 효과죠, 효과. 산출이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냐. 상대적으로 50년대 성과주의는 이쪽에, 90년대 신성과주의는 이쪽에. 그러나 이 신성과주의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서 성과를 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맞고, 2번 프로그램 구조나 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 어떤 개혁의 범위가 회계제도도 바꿔야 되고 예산의 형식도 프로그램 중심으로 바꿔야 되고 해서 훨씬 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었다. 성과관리를 예산하고 연계시켰다. 단순히 예산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국정 전반의 성과관리하고 이게 연계시켰어요. 자율성을 두되 책임을 물었다. 그러니까 신성과주의는 각 부처에다가 자율성을 주면서 대신 성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그냥 자율성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책임만 묻는 것도 아니고 거시적인 큰 거는 위에서 하향식으로 통제를 하고 한도 같은 거, 작은 관리라는 미시적인 거는 자율에 맡기는, 자율과 책임, 성과를 조화시키는 그런 게 신성과주의거든요. 따라서 4번 지문은 맞고 틀린 거는 2번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옛날부터 제가 심화 때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건데 나온 거예요. 그런 걸 제대로 미리 심화 때 얘기를 들었으면 이게 뭐 새롭게 이렇게 난리를 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근데 흔히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50년대에 비해서 90년대 성과주의는 예산이 국정 전반에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 관리의 범위는 국정 전반에 광범위하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산, 조직, 인사, 정책, 심지어는 감사까지 국정 전반에 걸쳐서 성과관리가 연계돼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동떨어지는 게 아니라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성과관리의 범위는 국정 전반에 광범위하게 연계가 되어 있는데 예산 제도, 예산의 개혁의 범위는 오히려 그렇지 않았어요. 광범위하지 않고 좁고 단순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회계제도나 예산의 형식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50년대 성과주의는 회계제도가 그때 당시 현금주의였고, 현금주의. 이거를 발생주의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예산의 형식도 50년대 성과주의는 품목 중심의 예산에서 사업 중심으로 이걸 바꿔야 돼요. 프로그램 중심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50년대 성과주의는 예산을 개혁하려다 보니까 회계제도, 예산의 형식을 근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그런데 90년대 예산 개혁은 이미 지금 발생주의 돼 있고 이미 프로그램 중심 예산이 다 돼 있잖아요. 따라서 예산의 형식이나 회계제도까지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 개혁의 폭과 범위 오히려 좁고 단순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좁고 단순했다. 여기가 오히려 예산의 형식이나 회계제도 같은 걸 광범위하게 바꿔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성과관리의 범위는 인사조직, 정책 등 광범위하게 이게 연계가 돼 있어요. 따라서 성과관리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이런 식으로 연계가 돼 있느냐, 아니면 개혁의 초점이 좁고 단순하냐, 이거는 다른 말이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희 기본서에 주의해서 이미 있었잖아요. 이 문제가 나오기 전서부터 이미 있었잖아요. 행정학은 워낙 방대하고 여러 사람이 책을 써놨기 때문에 앞으로도 아직도 이렇게 안 나왔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들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나왔던 것만 단편적으로 암기하고 하면 늘 뒷북치는 식이 돼가지고 점수가 한 70점 이상 나오기가 힘든 거죠.